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는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점점 이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노출되는 양이 또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고 또 이제 컨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설이 제공하는 이제 전반적인 또 기능도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데모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동작을 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좀 익히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컨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이제 하시코프의 여러 솔루션들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과 또 이제 막 하시코프 솔루션들을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각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아마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나 뭐 VM 자체에 대해서 뭐 시크릿에 대한 안전한 뭐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볼트가 담당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머신과 머신 간에 혹은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대한 접근을 이제 컨설이 담당을 하고요. 사람과 또 머신, 그리고 사람과 서비스로의 접근은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SSO가 동작을 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증과 인가를 담당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안내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는 뭐 쉽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접근에 대한 통제는 네트워크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존,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존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또 사용하게끔 구성을 하시고요. 또 외부 노출에 대해서는 뭐 DMZ를 통해서 뭐 구성을 하는 등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또 클라우드 인프라로의 또 확장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의 노하우들이 일정 부분만 또 수용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로 구성해야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로의 확장은 이제 서버 자원을 포함한 서비스들이 좀 다이나믹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로의 어떤 이전이나 클라우드의 확장,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을 좀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는 뭔가 즉시 사용 가능한 인프라, 그리고 확장과 축소가 용이하다. 뭐 이런 부분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연결시키고 관리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해 있고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노하우가 쌓여 있었었죠. 근데 이런 방식들이 클라우드가 도래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물리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API로 관리되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서비스 아키텍처는 좀 더 유연한 동적인 스케일링의 기반으로 또 설계가 되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의 확장으로 기업이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는 개념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관리 방식과 체계도 데이터 센터 내에 있던 어떤 IP 기반의 신뢰 방식에서 뭐 실제 담당자가 어떤 사용자가 누군지를 인지해야 되는 어떤 신원 확인의 기반, 그리고 서비스도 이런 ID 기반으로 보안에 대한 허용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익숙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자동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확장된 신규 서버에서 또는 새로운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IP와 포트의 엔드포인트가 새롭게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다시 또 자동으로 로드 밸런스에 구성해줘야 되는 작업 또한 또 자동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확장성이 언제나 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자동화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네, 이번에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컨설과 관련된 웨비나에서는 주로 동작, 뭐 서비스 연결, 서비스 메시,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컨설이 이야기할 때 뭐 개발팀에서 사실 가장 활용하는 기능은 센트럴라이즈드 컨피그레이션 서버 기능으로 보통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 컨설에 있는 키밸류 기능이죠.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서비스의 확장이 유연할수록 도움이 되는 기능이고 추가로 여기에 컨설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오늘을 통해서 또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컨설에 대한 이점을 설명한다면 개발자들은 사실 신경 쓰지 않거나 몰라도 되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에서는
이런 환경만 구축해 놓으면 서비스 간 통신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의 구성 특성상 이런 사용들은 또 기존의 데이터 센터 혹은 향후 확장되는 클라우드 그리고 뭐 컨테이너 환경 모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컨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 기능은 서비스를 등록하고 찾아가고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목록에서 빠지도록 하는 이런 헬스 체크 기능이 아주 기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서비스 메시의 기능으로서 서비스 간 안전한 통신을 위한 기능이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키밸류 혹은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설정을 변경한다거나 네트워크 백엔드에 대한 구성이나 방화벽 설정을 서비스에 대해서 좀 동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우리의 상황. 이거를 요즘에는 용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유한 서비스와 인프라들이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연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일단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트래픽 통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컨설의 원칙은 이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부분은 아이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 기반이 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기존엔 저희가 이 서비스들이 다 IP와 포트로 추적을 했었었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버에 어떤 IP와 포트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럼 이제 저희는 이 IP와 포트를 가지고 방화벽에 뭔가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OS 자체에 파이어월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구조를 잡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IP로 모든 서비스를 추적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아키텍처와 서비스 구조상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아키텍처로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제 서비스 자체 양이 또 많아지고 또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혹은 하이브리드 이런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실상 이제 어렵거나 또 수고로움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IP 대역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클라우드라면 언제든지 IP는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각 서비스마다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마다 이 TLS 인증서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신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관리되는 루트 인증서에 대해서 인증이 되고 이것으로 이제 각 서비스가 인증이 되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를 이제 분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각 서비스에 대한 신원이 부여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가 인증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지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별도의 서비스가 우리가 보유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실제 우리가 이 연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게 되는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각각의 서비스는 고유의 인증서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이름으로 단지 인증되었다는 것 이상의 인가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컨설에서는 인텐션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기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가 배포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서비스 간 통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는 B를 호출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허용하지 않는 어떤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앞서 언급된 서비스의 인증서의 수명은 역시나 짧아야만 보안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뭐 안전성, 몇 자리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인증서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컴퓨팅 파워로는 혹은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알고리즘들이 해석되고 이 부분이 또 보안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제든지 이런 보안적인 정보, 특히나 이제 시크릿 정보들은 해석되고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료 주기를 짧게 하고 이 짧게 된 구성 주기를 또 자동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하나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서비스 간 통신은 당연하게도 암호화되어야 한다고 얘기가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굳이 우리가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암호화를 해야 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부망 중에서 한 곳이라도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거나
뭔가 장치가 접속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처럼 내부 서비스들도 이제 암호화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구현하고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비용에 대한 부분 혹은 구현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 필요하게 되는데, 컨설은 이제 앞서서 인증서에 대한 관리를 자동화함과 동시에 서비스 간 TLS 암호화 통신을 하도록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은 모든 것이 추적 가능하고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뭐 허용이나 비허용에 대한 뭐 구성 변경들을 이제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원칙들을 살펴보았고요. 컨설이 어떤 식으로 앞서 살펴본 원칙들에 적용이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컨설의 서비스가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가 각각 서비스에 부여가 되죠. 이건 아주 컨설의 기본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서비스마다 인증서가 부여되고, 서비스 간 통신은 서비스의 아이디에 대해서 인증서를 또 생성하고 배포하는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설은 CA 루트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인증서에 대한 어떤 관리를 또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는 외부 인증서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콘솔 자체에다가 외부 인증서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볼트와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컨설에서는 인증서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각 서비스에다가 아이디를 부여하고 짧게 관리되는 인증서를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의 흐름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 화면에서는 웹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이제 메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각 서비스에는 전용 프록시인 이제 인보이 프록시가 사용이 되고요. 이 웹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은 자신의 전용 프록시에다가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싶어 라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컨설은 서비스 레지스트리 역할을 수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뭐 만약에 여러 개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정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의 정보를 반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프록시 간 TLS 핸드쉐이킹을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서비스 간 인증서를 인증하게 될 거고 양쪽이 허용한다는 것이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웹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했을 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입장에서는 이 웹 서비스가 자신에게 요청하는 게 허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L4 레이어나 L7 레이어로 조건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 요청을 통해서 상대방 서비스가 나한테 접속 가능하다고 검증이 되면 이후에 양방향 TLS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 시스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면 실상 개발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어떤 인증서나 혹은 이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어떤 인가에 대한 처리를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상태에서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쪽에서 뭔가 자동화돼서 관리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위임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이런 서비스와 서비스와의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 인증서들은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떤 인가와 관련된 부분, 네, 서비스가 서비스를 호출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컨설의 UI 화면이고요. 현재 배포는 AWS EKS 상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구성만 현재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쪽에다가 저희가 실제 올리고자 하는 서비스를 한번 올려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통신을 하게끔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한 네, 애플리케이션 쪽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배포가 됨과 동시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들이 배포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포하고자 하는 게 뭐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이든 VM 환경이든 어디든 간에 이 콘솔에다가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을 구현해 놓으면 진짜 컨설상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IP 포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ID 기준으로 뭔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해당 아이디를 클릭해 보면 이 해당 인스턴스가 어디에 실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IP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서비스가 등록이 되었고, 어떤 특정 ID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IP 포트로 이거를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콘솔 내부에서는 이 ID만 가지고도 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세팅한다가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실제 구현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배포에 대한 명세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 프론트엔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 설정에 가보면, 사실 대부분의 그 설정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부분은 이제 컨설에 대한 이제 인젝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프론트엔드는 백엔드를 찾아갈 때 이 백엔드에 대한 어떤 IP 목록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제로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를 매핑시켜 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IP 방식이 아니라 ID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실상 어떤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VM이나 혹은 어떤 특정 뭐 DB 서비스라든가 외부의 서비스들을 함께 이 서비스 메쉬로 연동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서 올라가서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실제 붙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고요. 프론트엔드로 붙을 거고요. 네. 일단 3000번 포트로 띄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3000번으로 해서 맞겠죠? 네. 포트 포워딩이 됐고요. 제가 밑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현재 이제 프론트엔드로 가서 실제 백엔드 쪽에서 정보를 뭐 V1이냐, ID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UI 화면만 제공하는 거고, 실제 백엔드는 여기 이 안에서 담길 이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동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UI 화면에서는 그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하게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러닝 창이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인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을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인텐션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all deny 처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리프레시를 하면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에러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어서 뭔가 이제 에러 형태가 처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서비스 화면에 가보면 이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성상에는 백엔드로 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지만 실제 컨트롤 플레인 상에서는 백엔드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뭔가 우리가 배포 파이프라인이나 혹은 어떤 개발자 혹은 이런 배포에 대한 걸 담당하는 사람이 뭔가 배포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인텐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allow 설정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설정은 인텐션 규칙에 따라서 프론트엔드는 백엔드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추가되면 이렇게 다시 제가 리프레시를 했을 때 앞서 봤던 것처럼 다시금 이 해당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의 요청이 허용이 되면서
이 핸드쉐이킹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인증을 해서 다시금 통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의도대로 우리의 어떤 설계한 방식대로 서비스가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추가로 이제 더 한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은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인증서는 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컨설 자체에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API로 실제 이 관리되고 있는 인증서 정보가 어떤지를 좀 심플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솔의 이 API 문서, 명세에 가보면 이 루트 CA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호출해서 과연 콘솔이 어떤 루트 CA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명세를 보면 네, 어드민의 V1 API 중에서 에이전트 커넥트 CA 루트라고 하는 요거를 쳐보면 이거는 이제 컨설이 관리하는 본인만의 루트 CA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증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제 이 기간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함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인증서는 10년짜리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30일부터 2032년 3월 27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루트 인증서죠. 그럼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은 대체 어떤 형태의 인증서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API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가져가는 인증서는 리프 인증서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뒤에는 서비스 이름을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커넥트, 리프,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거는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라고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를 쳐보면 자, 프론트엔드에 대한 인증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프론트엔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증서에 대한 밸리데이트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해서 총 3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커널이 활성화되고 이 서비스 메시 구성이 완료가 되면 디폴트로는 3일간만 쓸 수 있는 인증서가 부여가 되고요. 모든 서비스들은 이 3일 동안만 쓸 수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컨설의 컨트롤 플레인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짜가 강제로 저희가 돌릴 수는 없지만 4월 2일의 이 시간대가 되면 컨설이 다시 갱신받아서 인증서를 해당 프록시에다가 부여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어떤 개발자나 인프라 쪽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위한 이런 TLS 인증서들을 뭔가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컨설의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인증하고 관리해주고 아이디 기반으로 관리해주고 여기에 대한 인증서를 관리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컨설에서 최대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뭐 인증서, 아이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텐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드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저희 하시토크라고 하는 커뮤니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컨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라폼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커뮤니티 행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등록해서 또 저희 4월 28일 날 진행되는 항목에서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시키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손이 안 가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솔 과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